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여국악문화재단의 주재근 대표입니다. 뜨거운 환영합니다. 제가 이 정여국악문화재단에 5월 1일자로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공연을 펼치는데 다 이제 저한테는 좀 새로운 공연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게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데 정말 국악 전공을 하면서 해보고 싶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열리는 아시아 음악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시아 음악 토크 콘서트는 저희가 음악대학에서 동양음악이라든지 민족음악이라든지 여러 과목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책에 의한 거지 실제 음악을 듣고 보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학 때 좀 아쉬움을 많이 남아서 우리 정여국악문화재단에서 이런 좋은 공연장이 있으니까 또 국내에 해외에 좋은 연주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 작은 공간에서 음악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열게 되었고, 그래서 제 1회 아시아 토크 콘서트, 아시아 음악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된 계기는 오늘 주인공인 이비 선생님 때문이에요.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어려운 대학원에서 어려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의 고문헌, 고악보를 하는데 이비 선생이 너무 열심히, 그래서 이제 그 출석부에 리우 이페이 이렇게 돼 있어서 중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리고 또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해서 이런 정말 이 연주는 물론이고 어떤 학문적 어떤 관심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연주와 토크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첫 그 1회에 제 손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정여국악문화재단에서 아시아음악 토크 콘서트는 2개월에 한 번씩 이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일본의 샤미센의 국보급 연주자를 또 초청을 지금 이제 했고요. 그리고 또 9월 달에도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연주자를 좀 초청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계속 오늘 1회에 오신 분들이 좀 계속 우리 아시아 음악 토크 콘서트에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비 선생님은 이 어루 전공을 뭐 당연히 이제 하셨는데 중국에 뭐 여러 음악 대학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음악 대학이 딱 2개가 있다고 합니다. 북경의 중앙음악학원, 그리고 상해의 상해음악학원. 그래서 이 두 학교가 거기에 이제 또 뭐 물론 북경 중국음악 학원도 있지만, 그래서 이 상해음악 학원의 출신이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한국에 유학을 와서 다시 영화음악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대 이화여자대학에는 작곡으로 해서 우리 국악을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앞으로의 이비 선생이 더욱더 한국과 중국 또 일본,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대단한 오늘 연주가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곡의 중국 어루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도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음이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종효국악문화재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와주시고 또 좋은 음악으로 저희는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역사적인 제1회 아시아음악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인 이휘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온 얼후 연주자 이비라고 합니다. 음. 오늘은 얼후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과 귀한 시간 내셔서 공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지금 오늘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근데 토크 공연을 사실 처음이에요. 옛날에 그냥 활만 키고 연주만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잠 못 잤어요.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제가 정달 안 될까봐 그래서 PPT까지 이게 뜨려고 하는데 약간 부드러워지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대본까지 외웠어요. 외우는데 지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 저와 함께 얼후라는 이 악기를 알아보면서 얼후의 정통적인 소리를 함께 느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저와 함께 신디 연주해 주신 차승엽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얼후는 이야기하려면 우선 호금 또는 후칭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둘은 같은 말이에요. 후칭은 왼손으로 혀를 짚고 오른손이 활을 키는 악기는 이제 다 후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에 호잉, 후릉의 현악기라는 뜻이에요. 후칭은 중국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빵후, 쨋후, 얼후, 중국말 많이 나오죠. 이런 게 다 후칭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옛날하고 지금은 이제 구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고종 시대에서는 후칭 어떻게 구별하냐면 지역마다 지역에 따라서 중국 지역마다 극이 있어요. 그 연극의 극 그거를 이제는 그 지역에 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주해주는 악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후칭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북경의 경극이죠. 왜냐면 그 극은 이제는 영화 속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는 반주해주는 후칭은 중류 중에 이제는 찡후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 찡후는 이제 얼후보다는 좀 작고 소리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게 특색을 내면서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는 악기를 조금 어떻게 약간 개량시킨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대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현대에서는 연주법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악기를 이제 여기 갖고 있는 게 이게는 얼후인데 그러면 이 호칭의 큰 가족 중에 가장 유명한 아이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악기의 음색, 음역, 사람 목소리와 가장 가까이기 때문에 뭔가 노래나 곡이나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그래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자세히 보면 쇠줄 되어 있어요. 쇠줄 되어 있으면 해외에서는 소리가 들어보면 얼후보다는 동양 바이올린이라는 명칭이 더 유명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악기는 옛날 남호라는 악기, 그 남조의 남조의 호금 이 악기를 유래해왔던 거예요. 그 악기에서 개량된 악기는 바로 이 얼후라는 악기입니다. 얼후는 개량하신 분 바로 근대 음악가 류티엔화 선생님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연주하는 곡이 멜로디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중국 정통 느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 들어보면 약간 중국 사람은 말하는 듯하는 그런 노래 같은 느낌이래요. 일단은 이 첫 번째 곡은 얼후 배우신 분 다 아시겠지만 얼후 10대 명곡 중에 하나 양소라는 노래예요. 네, 이 노래는 사실은 원고 제목은 제야 소창 무슨 뜻이냐면 썩달 금은날 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1928년 즉흥 작곡으로 탄생된 곡입니다. 류태화 선생님은 썩달 금은날 밤 친구와 제자들이 함께 깊은 감정에 들뜬 당시의 마음을 곡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느낌이 성사할 수 있습니다. 얼후의 각 포지션의 성격과 특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연주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태화 선생님은 악기는 개량하는 게 뿐만 아니라 원래 반주였던 호칭대 서양 바이올린을 연주법을 참고해가지고 이 얼프로 도출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법, 음지법 등등 다 만들어주셔가지고 얼프를 좀 더 구체화시켜준 음악가 또는 교육자입니다. 류태화 선생님은 만들어주신 곡이 들어보시면 중구 정통 느낌이 유지하면서 서양 작곡법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제가 연주할 곡은 류태화 선생님 작곡된 광명행이라는 곡입니다. 서양의 행진곡 구성대 바탕으로 경쾌한 멜로디와 다양한 리듬 또한 병조를 시켜 테마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떠세요? 노래 굉장히 서양식이 많이 느끼시죠? 이런 작품은 중국 민족 음악 세계 중에 흔한 볼 수 있는 작품 형식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곡은 고중을 얼후 처음으로 이음표들을 통해서 스타카토 연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는 새로운 연주법 탄생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작품 분석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많이 상상하면서 해요. 어떤 상상하냐면 약간 관형 악단 생각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부분에서 이게 딴따다 시작했을 때 제가 베이스하고 체로를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얼후는 체로하고 베이스까지 그 음이 내려가지 못하지만 근데 연주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오른손의 힘이라는 활 마찰력이 그런 거는 살짝 깨지는 맛이는 약간 이제 그 굵은 소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또 본인도 굉장히 재밌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입체감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연속으로 제가 연주할 두 곡은 중국 남조 음악 곡입니다. 아까 호칭의 중요에 대한 잠깐 말씀드렸죠. 현재 얼후도 중국에서 크게 보면 남조하고 북조의 연주법, 연주 스타일 나눕니다. 정통 음악은 그 지역의 사투리, 문화 등등 영향이 받아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은 부드러운 소리가 좋아하고 경쾌하는 음색이 좋아하고 북쪽은 이제 시원한 음색 또는 뭔가 또렷한 병화 음성을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도 뒤에는 두 개 스타일 다 있지만 지금은 들려드리는 두 곡은 다 같은 작곡가 작곡된 곡입니다. 하나는 수난 샤오취, 소남 소곡, 하나는江南春色, 강남 춘색입니다. 둘 다 중국 남쪽 느낌 가진 곡이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금 힘차네요. 방금 들었던 첫 번째 곡은 이제 소남소곡, 소난샤오취. 이 곡은 유명한 연주자, 그 얼후 연주자 조창여 선생님이 작곡된 곡입니다. 테마는 중국 석극, 아까 극이 뭐 경극, 석극, 이제 시주, 석극,江苏 지역, 강수 지역에서 전통 극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석극 라오 왕대어 중의 멜로디를 사용해서 작곡된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이제 강남 춘새 곡인데요. 이 곡은 강남 풍류 중에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얼후 세계에서도 영향이 많이 주는 곡이고요. 곡 전체에 5파트로 나눠지면서 파트별 테마가 있습니다. 이 두 곡은 많은 남조 음악 스타일 꾸미음이 사용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소나소고에서 첫 번째 음이 원곡은 하고 꾸미음이 내는 건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있나요? 차이가 없나 봐요. 차이가 있나요? 아무튼 이게 강남 풍류에서는 약간 음이 뒷전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말투를 약간 부드럽다 보니까 옆에 음이 겹고서 가는 거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강남의 특별한 가지는 이런 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남을 두고 끝나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후에 안다고 하시면 이 곡을 꼭 아실 겁니다. 바로 이청영월입니다. 이 곡은 민간 음악가 화옌준 선생님 예명 아빙 만든 곡입니다. 아빙은 중국 강수 지역에서 태어나시고요. 거리 예술가로 활동했습니다. 아빙 선생님은 만든 곡은 더 민간 문화를 많이 느낀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빙의 대표 작품 음악은 이 곡은 이청영월, 중국을 대표하는 얼후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얼후에 갖고 있는 매력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아빙의 어려웠던 생활에 대한 분노와 거리 악사의 강인함이 음악 속에 녹아 있습니다. 민간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곡은 완벽한 악보가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는 아빙의 녹음 파일은 또 아빙 좀 나이가 드시고 나서 녹음된 거고요. 그 당시에도 사실 녹음 시설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부분 녹음되었습니다. 거리 예술이라서 이 곡은 멜로디는 계속 반복하다시피 연주됩니다. 1시간 동안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도 멈추지 않게 연주 가능해요. 진짜요. 네, 현대 무대의 문화를 변하면서 무대 위에 보여주려고 하는 악보들이 이제 그 이후 점점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오늘 정리된 악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가장 유명한 부분 바로 이 곡의 첫 줄이에요. 인트로입니다. 힘든 시절, 어두운 사회, 힘든 생활 등등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인트로입니다. 얼후의 굵은 음이 시작하면서 한 노인 한숨 쉬면서 아주 깊은 이야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이 감고 저와 함께 그 시절 한번 가보시죠.
네, 아까 들었던 이 이청 영월은 일단 제 할아버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시대가 느낌이 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굵죠. 일반 얼후보다는 오도음이 낮았습니다. 이 악기는 우리는 이청 영월 악기라고 합니다. 이 곡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악기예요. 이 곡만 연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는 얼후 연주하는 사람 대부분은 악기는 기본 몇 개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악기는 저와 함께 25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옛날 우리 쓰던 악기들이는 이제는 혀를 바꿔가지고 이 굵은 소리 내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청 영월을 사실은 중국에서도 원곡은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배고픈 시절, 그 당시에 곤란한 생활 그런 거 중국에서도 못 사는 집이 나오면 바로 이 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어떻게 우리 연주자 입장에서도 얘기하면 아빙의 그 생활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음마에 대한 그리고 거리 예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이 곡은 사실은 그렇게 슬픈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뒤에는 이야기 많이 붙여봐가지고 그래서 노래가 점점 슬퍼졌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슬픈 버전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곡은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다음 곡은 제가 공연 시작했을 때 소개해드렸던 류티화 선생님 기억하시죠? 이 선생님은 만드는 인생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목은 발음 좀 어려워요. 초경요홍이에요. 제목 뜻은 뭐냐면 붉은 촛불에 그림자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중국 북송 시대에 사의 배가 주방호에 만드는 조면이고요. 왕후 장사이라는 곳에서 춤을 추는 장면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대 음악가 류팅화 선생님이 제목을 사용해가지고 서양식으로 세바 리듬으로 투입해서 왈츠 느낌으로 동양적인 성율하고 서양적인 리듬 합하여 변주곡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곡 전체 총 5파트 있는데 아까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곡은 서양 작곡법 사용해서 다양한 리듬 가지고 1932년 그때 당시에 또 사회 정치의 여러 가지 힘든 시절 표현하면서 그래도 마무리할 때는 희망이 있다라는 표현이 줍니다. 외국에서도 이 곡이 굉장히 인기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되게 빠르게 가네요. 후후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대사가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이 돼요.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후의 대표적인 연주곡인 살마는 1964년 황하이화이 작곡가의 발표한 얼후 도주어로 북방 긴마 민족의 말 다리기 시합에서 견주마의 속도감과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풍경을 얼후를 이용해 빠르고 경쾌하게 묘사하는 작품입니다. 좀 길어요. 문제가 많네요. 잠시만요. 예, 중간 부분에 혀를 손가락 튀면서 말 발구 소리를 내는 장면을 얼후 연주에서 볼 수 없는 시성함을 주면 마지막 부분에 말 울음소리를 이 연주에 배립니다. 이제 말 꼬이기 시작했어요. 연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말을 꼬이면서 손가락도 꼬이네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이 여기까지 되고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오늘은 아는 얼굴이 되게 많아서 되게 마음 편해졌어요. 아까 리딩 했을 때도 말이 안 나왔어요.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려고 올라가려고
네, 일단은 오늘은 테마는 이제 정해져가지고 정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정톤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근데 저를 분위기 좀 맞게끔 그래서 조금 퓨전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있어서 너무 저한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피아노 반주해주신 차승현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가세요.